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으로 추진한 신규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반대로 저지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27만여 명의 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및 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과 행사 준비 관계자들은 어제 언론사 방문을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심야 근무 중이던 한인 버스 기사가 승객과 말다툼 끝에 버스에서 끌려 내려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대중교통 요금 4% 인상 계획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으로 추진한 신규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의 반대로 저지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어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발표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174명 대 반대 23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38명, 민주당 의원 197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예산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차입 한도 확대에 반대해서 민주당에선 이번 예산안이 부유층을 위한 광범위한 감세 재원 마련에 사용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이틀 앞둔 전날 3월 중순까지 현재 수준의 정부 자금을 연장하고 1,000억 달러 규모 재난지원금과 100억 달러 수준 농민 직접 지불금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문제와 임시 예산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됐습니다. 공화당이 새로 추진한 임시 예산안은 국가 부채 증가를 늦추기 위한 지출 삭감 없인 정부의 차입 한도 증액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입장과 상충됩니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회의장에서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당신들은 자존심이 전혀 없다. 부채를 5조나 늘리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재정적 책임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는 정당에 완전히 이골이 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퍼스트버디로 불리며 마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공화당이 굴복했다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X에 15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기존 예산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찬성 표결하는 모든 의원을 정치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27만여 명의 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제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7만 1,484명의 이민자를 192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31만 6천 명이 추방된 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어느 해보다 많습니다. 추방된 8만 8,763명은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로 전체 추방된 이민자의 32.7%를 차지했습니다. 비구금 명단에 등록된 불법 이민자 수도 760만 명으로 전년도 610만 명보다 24.6% 증가했습니다. 비구금 명단에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구금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이 포함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며 취임했지만 많은 불법 이민 문제로 인해 점차 단속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 1월 출범하는 2기 행정부에선 추방된 이민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국경 차로로 지명된 톰 호머는 지난 1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개의 침대와 더 많은 ICE 요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ICE의 자금을 지원받는 침대는 4만 개이며 ICE 요원은 약 6,000명 수준입니다. 한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6월까지 증가한 인구 중 이민자가 84%를 차지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자 사망률이 치솟는데도 인구가 증가한 것은 합법, 불법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국은 최근 연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수를 약 270만 명으로 지난해 이민자는 230만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인구 증가를 850만 명으로 평가하면서 이민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사퇴했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자신을 고소했던 전 여비서에 대한 소송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쿠오모 측은 이 여성의 주장은 가짜라며 싸워서 자기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샬럿 베넷 전 여비서로 그는 예전에 언어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새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그녀의 새로운 성추행 고발건에 대해 쿠오모 측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베넷은 2021년 쿠오모 당시 뉴욕 주지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입니다. 당시에는 쿠오모가 그녀에게 사생활이나 특히 성적인 관계 등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는 등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쿠오모는 그런 주장을 부인했고 나중에 베넷은 여러 건의 성추행 관련 혐의를 들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오모는 2021년 그가 최소 11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주 법무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결국 주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쿠오모 측은 이번에야말로 자기가 베넷을 성추행했다는 가짜 주장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할 수 없도록 싸워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연방법무부의 별도 수사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최소 13명의 주 공무원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적대적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항의나 고발을 한 4명의 여성에게는 쿠오모의 부하 직원들이 보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쿠오모의 대변인은 뉴욕주의 5명의 검사가 이미 쿠오모에 대한 그런 혐의를 수사한 끝에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쿠오모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및 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과 행사 준비 관계자들은 어제 언론사 방문을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내년 1월 13일 맨하탄 소재 지그펠드 블룸에서 개최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임이 자랑스럽다는 의미의 Proud of Being Korean American을 주제로 마련되는 행사는 미주 한인 사회의 중요한 역사와 가치를 기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한인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 등 한인회 임원진은 어제 행사 홍보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에 102명이 도착했다는 거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한 60명, 70명은 그 본토에서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오셨건 서재필 선생이나 서광범 선생, 그다음에 뉴욕에서는 박마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 의사가 나온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1903년을 원년으로 해서 122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맥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는 올 한 해 한인 사회를 빛낸 각 분야의 한인들에게 한인상을 시상합니다. 저희가 1월 13일 약 한 10명의 평범한 우리 동포 중에서도 우리의 위상이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여러 면에서 활약하신 분을 한인상으로 추대했습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 준비위원장은 이민 122주년을 맞아 평범한 이민의 삶 가운데 큰일을 해내신 자랑스러운 한인들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꼭 참여해 자리를 빛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65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내년 1월 13일 맨하탄 소재 지그펠드 블룸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퀸즈 플러싱 옛 중앙의료원 위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뉴욕 한인회관에서 철수한 박물관이 그동안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맨해튼에서 박물관 이사회 겸 건립 추진위는 모임을 갖고 건물 이전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새롭게 들어설 건물은 플러싱 옛 중앙의료원 위치 건물로 약 4,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는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이 소유한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 관장은 박물관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해 애를 먹다가 결국 본인이 소유한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한 뒤 한 층을 박물관으로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에 뉴욕 한인회관을 떠난 박물관은 현재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박물관 이전과 공사 등을 위한 펀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심야 근무 중이던 한인 버스 기사가 승객과 말다툼 끝에 버스에서 끌려 내려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59세 한인 쇼 임 씨가 심야 운행 중 승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3시께 임 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시애틀의 워싱턴대 인근을 지나던 중 승객 1명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버스는 결국 15번 애비뉴 노스 이스트와 41번 스트릿 노스 이스트 교차로에서 멈췄습니다. 용의자는 이곳에서 임 씨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골목으로 끌고 가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보도한 사건 현장을 찍은 CCTV에는 새벽 시간 적막한 도로 한가운데 임 씨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용의자에 의해 끌려 내려져 바닥에 뒹굴다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일 시애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도주 중인 53세의 리차드 시츠렉을 지목하며 4장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6피트 5인치의 큰 키에 195파운드 체중의 백인 남성 시츠렉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목격할 경우 절대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메트로 버스 기사로 일해온 임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애틀 메트로와 관련 대중교통 시스템 직원들을 대표하는 ATU 587의 회장 그렉 우드필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동료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대중교통요금 4% 인상 계획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8월부터 뉴욕시 전철 및 버스 요금은 현재 $2 90센트에서 $3로 오를 전망입니다. MTA는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년마다 요금을 4%씩 인상해왔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인건비 증가 및 시스템 유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간 2% 인상은 꽤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MTA 이사회는 요금 인상에 대해 내년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를 거쳐야 요금 인상이 시행됩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9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계획이 확정됐음에도 MTA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MTA는 내년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혼잡료 예상 수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 승객들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이들을 여객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아메리칸 항공이 인종차별 소송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아메리칸 항공이 향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다시는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흑인 미국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여행 경험을 보장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1월 일부 흑인 남성 승객들의 채취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며 이들을 여객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불만 사항은 다른 승객이 아닌 한 백인 남성 승무원으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승객 중에서는 피해자들의 채취와 관련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아메리칸 항공 측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메리칸 항공은 문제의 승무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로버트 아이솜 아메리칸 항공 CEO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직원 대상 서신에서 그 여객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고객들을 실망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차별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를 최신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는 중국의 핵탄두가 지난 1년간 100개가 늘었으며 2030년엔 1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200개에서 10년 만에 5배 늘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엔 중국이 2023년 5월 기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26년 만료될 수 있는 조약에 따라 각각 1550개의 전략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3708개의 작전 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의 로버트 털리 회장은 19일 익명의 회원이 브루클린 박물관 개관 200주년을 기념해 안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서예 작품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 국가에서 안 의사의 서예 작품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로 39cm, 세로 49cm 크기의 모시 섬유 작품에는 나라를 위해 몸을 버리는 것은 옳음이니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작품 왼쪽엔 1009년 10월 날짜와 서명이 있는데 털리 회장은 안 의사가 하얼빈 의거 직전에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털리 회장이 추정한 이 작품의 가치는 약 200만 달러이며 브루클린 뮤지엄 홈페이지에는 캐럴 패밀리 컬렉션이라고 기증자명이 적혔습니다. 뉴욕주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어제 올 겨울 총 23,313건의 독감 양성 사례가 보고됐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독감 양성 사례는 12월 첫째 주 2,501건에서 둘째 주 4,3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주 전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75% 증가했으며 독감으로 인한 입원 사례는 전주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주 보건국의 독감주의보 발령에 따라 당국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 및 거주시설 근무자 중 독감 백신 미접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7일 뉴저지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주 실업수당 최대 지급액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주당 854달러에서 21달러 높아진 주당 875달러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뉴저지 가족 유급병가 최대 지급액도 현재 주당 1.55달러에서 주당 1081달러로 올라갑니다. 산재보험 보상금도 주당 최대 1131달러에서 1159달러로 인상됩니다. 주 노동국은 실업수당 및 가족 유급병가 수혜자격 임금 기준도 1월부터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20주 동안 주당 최소 303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일 기준 12개월 동안 총 15,2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실업수당 신청 및 가족 유급병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19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